자, 일단은 저기 뭐야 1 테스트 있죠? 그 부분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주요한 부분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어차피 답지나 이런 거에 다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에서는 이제 사실 제가 이 1번 문장을 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제가 낸 의도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베이스톤이 있잖아, 베이스톤. 베이스톤부터 해갖고 지금 길게 나와 있죠? 여기가 그 아래 줄에 맨 문장 마지막에 있는 probability statistics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앞에 나와 있는 놈을 꾸며주고 있다. 중간에 이제 플러스라는 놈이 나왔잖아요. 플러스. 게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놈에 게다가 뒤에 있는 놈을 기반으로 한 이제 내가 이제 문제를 낸 의도는 이걸 이제 얼마나 깔끔하게 잘 해석하느냐라는 거였는데 이게 왜 이것이 죄다 어피어의 이득이며 이런 거에서 틀리고 있어. 이거는 어휘 설명을 좀 해줄 테니까 거기에다 써놔라. 자, appear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대로 나타나다, 등장하다라는 뜻이 있어 당연히. 있는데 이 appear가 뒤에 형용사 보어가 나오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 돼. 뭐뭐처럼 보이다. 그럼 이때 appear는 뭐랑 똑같은 뜻이냐면 니네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이 seem이라는 단어 있잖아. seem, 뭐뭐처럼 보이다. 아니면은 진짜 더 쉬운 것은 look. 그래서 이런 단어랑 같은 뜻이야. 뭐뭐처럼 보이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가 look은 아니지만 appear나 seem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를 쓰기도 해요. appear 투부정사, seem 투부정사.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이렇게도 해석한다. 요게 이제 주된 거였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based on 이하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였거든요. 여기 있는 것에 게다가 여기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됐니?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에서 이제 제가 문제를 좀 냈던 의도는 뭐냐면요. 그 be tired of 뒤에 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죠. 자, 일단은 2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be tired of라는 표현. 그러니까 뭐뭐에 이제 실증나다. 그러니까 진저리가 나다. 진저리가 나다. 이런 뜻이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뒷문장 지금 구성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비동사에 tired of 뒤에 뭐가 나왔어요? my father 나와 있고 telling이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지금 요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of라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여기 telling이라고 나와 있다 했죠. 여기 동명사. 여기 나와 있는 my father가 뭐야? 의미상의 주어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구문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써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모가로를 쳐가고 네모가로를 치면서 이 전체가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데 이제 이 녀석 자체가 이제 의미상 주어니까 주어로 취급했고 얘를 이제 동사로 취급해서 이제 제가 구문 분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하에 나와 있는 telling me. 자, 그러면 나에게 아빠가 나에게 말하는 것에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뒤에 또 대절이 또 나와. 대절. 여기 me 나오고. me는 얘에 대한 간접 목적어, 대절이 또 이 녀석의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너네가 이런 거를 구문 독해를 할 때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큰 틀로만 해석을 해보자면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대절 이하라고 말하는 것에 실증 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대절 이하를 봤을 때 뭐라고 나오는가? I don't live up to my potential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네모가로 잘못 쳐놨네. my potential에서 네모가로 하나 끝나야 되는데, sorry. 자, 어찌됐든간 그 live up to라는 표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거죠. 이제 기대에 부응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떤 이제 내 잠재력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제 나에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서 he says it about once a month. 이건 뭐 별거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 2번에서는 요거였다. 그 다음에 3번 볼게. His father is a physician who has a terrible time with boss 어쩌고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관계대명사 who가 이제 그 아래 나와 있는 어디냐 거기 his children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죠. 관계대명사 절은 뭐 사실 별거 없습니다. 얘는 별거 없는데 이제
따로따로 보면은 어려운 부분은 없거든요. 3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걸 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절의 형태가 이제 두 번 나눠서 나와 있는 것 때문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처음에는 후 어쩌고 이렇게 나와서 얘가 앞에 나와 있는 피지션을 수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because라는 절이 등장하면서 전체 부사절을 이끌고 있고 이렇게 이제 절이 연달아서 이제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한 뭐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구문에 맞게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이 3번 문제를 낸 거예요. 3번 문제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너네가 단어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줄에 나와 있는 physician. 이 physician이 의사입니다. 의사. 알겠죠? 우리가 보통 의사하면 doctor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doctor보다는 사실 physician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써요. doctor는 물론 많이 쓰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drive. drive는 무슨 뜻이었어? 또 까먹었어? 아니, 지난번에 이 drive 단어가 몇 번 있냐? 그지들아. drive 뭐였어? 운전하다? 운전하다 말고 추진력. 됐어? 추진력이라고 했어요. 추진력. 됐죠? 까먹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뭐 4번은 낼 만한 게 딱 하나밖에 없었죠? 일단 whenever라는 표현입니다. whenever. 자, whenever는요,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내 딸인 에밀리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마다. 요 정도 해석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걸 보려고 낸 거고요. 자, 5번 넘어갈게요. 5번은요, 구문 분석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화문 버전으로 나와서 그런데요. 자, 잠깐 보자면 5번에서 처음에 이렇게 코테이션이 나왔어. 대화문. 이 대화문은요, 웬만하면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코테이션, 이 큰 따옴표가 나왔다는 거는 얘 자체가 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문 분석할 때. 그러면은 이 덩어리에 지금 제가 뭐라고 써놨는지를 보시면요, 직접 목적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아마도. 맞나요? 그러면 그 뒤를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She, 주어 나왔고요. Used to tell, 말하곤 했다.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herself, 자기 자신에게 간접 목적. 그래서 여기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되니? 응. 선생님, 직접 목적어인데 문장 맨 앞으로 빼도 되나요? 대화문 버전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그녀가 그녀 자신에게 말하곤 했다. 뭐뭐라고. 이 네모가로라고 말하곤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뒷부분부터는 그냥 여러분이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Ash attempt to do the high bar.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그녀가 이제 그 높은 철봉을 이제 하려고 시도했을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gymnastic class에서 그 체육 시간에. 됐죠? 그래서 그녀가 한 번 이상 꼭 실패를 하곤 했었다. 뭐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1위 테스트에 대한 거는 뭐 이 정도에서 간단히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을 좀 볼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7번까지 했었나? 맞니? 맞나? 7번 아닌가? 7번 할 차례인가? 잘 기억이 안 나. 응? 7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8페이지죠? 8페이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어법 부분까지 했었으니까. 맞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8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전에 아마 해석 연습을 했던 그 지문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간중간에 좀 해석을 시켜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해석을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숙제한 거 보고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해석 숙제로 한 거는요, 제가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바로 고쳐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얘들아, 처음에 시작이 is로 시작하고 있죠. 그치? 그러면 이거는요, 웬만하면 둘 중 하나라 생각하는데 가주어 아니면은 강조구문이라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첫 문장에서. 그것이라고 해석하려면 앞에 뭔가를 대신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없잖아. 처음부터 다짜고짜 it이라고 나오는데. 되니? 자, 그럼 한번 봐봐. It was once considered. 한때 여겨졌었대. 뭐가?
an amazing achievement. 그러니까 놀라운 업적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했는지 잘 들어봐. 놀라운 업적으로라고 해석했어. 내가 지금 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해석했는가? 여기서 an amazing achievement라는 거는 consider의 보어야. 보어 얘들아. 이거는 이 consider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어법 문제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 너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consider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버전. 잠깐만요. 하나, 둘, 세 가지 버전을 보여줄게요. 세 가지 버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consider 뒤에 대절 쓰는 거예요. 대주어 동사. 자, 두 번째는 뭐냐면 consider 뒤에 ing 쓰는 거예요. 이 ing는 참고로 등명사 목적어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형식 구조야.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명사 나왔을 때랑 형용사 나왔을 때 해석이 당연히 다르겠죠. 명사 나오면은 뭐뭐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형용사 나오면은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거는 컨시더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다른 애들도 오형식에서. 자, 그러면은 해석 패턴을 잘 봐봐요. 앞에 이제 주어 나올 테고 얘를 뭐뭐로 여기다. 얘를 뭐뭐하게 여기다.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설명 하나만 할게요. 좀 특이한 게 이 목적격 보호 앞에 as를 쓰기도 합니다. as, 전치사 as를 쓰기도 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오케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보통 수거처럼 많이 외워요. consider A as B 막 이러면서 이제 보통 많이 외웁니다. A를 B로 여기다, A를 B하게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우리가 전치사 as 뒤에는 뭐 이제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원칙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좀 특이하게도 뒤에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어찌됐든가. 그러면은 잘 봐봐, 얘들아. 이걸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썼어요. consider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나왔어. 이 목적격 보어가 명사로 나왔다고 쳐보자. 명사로. 자, 얘를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 수동태.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앞으로 가니까 주어 되겠죠. 이렇게. 얘는 내려와서 비동사의 PP 되겠죠. be considered. 얘가 남았네? 얘 어떻게 쓰면 돼? 그냥 그대로 쓰면 돼. 됐어? 그냥 명사 보어 그대로 있는 거야. 되니? 지금 그러한 구조가 된 거야. 됐어? 그러면 was considered가 수동태로 나왔습니다. 지금 됐어요? 뒤에 명사 나왔죠? amazing achievement 명사 보어 나온 거예요. 명사 보어. 내가 아까 명사 보어 어떻게 해석했어? 뭐뭐로 이렇게 해석했지. 뭐뭐를 뭐뭐로 여기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 놀라운 업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구문에 맞춰 해석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됐어요? 구문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럼 볼게요. 다시 한번. 한때는 놀라운 업적으로 여겨졌대. 뭐가? 투부정사 나왔네. 뒤에 to reach라고? 그럼 얘 뭐겠어? 그렇지. 진주어가 되는 거야. 가주어 진주어야. 그럼 to reach the summit of Mount Everest라고 나왔는데 이 summit이라는 게 정복하다라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그 산 정상에 도달하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돼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명사로 쓰였네. 쏘리. 정상이네요. 정상.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한때는 놀라운 업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 봐봐. 우리 첫 문장밖에 해석 안 했는데 내가 어휘 특성 하나만 더 설명하고 글의 구조 특성 하나 말해줄게. 여기서 일단 reach라는 단어가 있거든. 자, reach가 도달하다는 뜻이지, 그렇지? 근데 우리말로 할 때는 reach의 바로 목적, 그러니까 reach에 to를 붙여야 왠지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 뭐뭐에 도달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뭐에 도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뒤에 뭔가 at이라던가 to라던가 이런 걸 붙이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실제로 reach는 뒤에 바로 목적어가 와요. 그러니까 뭐뭐를 도달하다라고 하면 어색하지만 이때 목적어가 나오면 이거 자체를 뭐뭐에 도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뒤에 바로 the summit이라는 형태가 나왔죠. 근데 우리 고2잖아. 업그레이드 해볼게. 그러면 정녕 reach to라는 표현은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reach to도 있어. 이런 표현도 있어. reach to 목적어.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뜻을 정리해줄게. reach 목적어는 니네가 잘 알고 있는 뭐뭐에 도달하다요.
reach to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뭐뭐로 이거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 명사 쓰니까 뭐뭐로 뻗다라는 뜻이야. 이때 to 대신에 into 쓰기도 한다. to나 into. 어떤 상황에 많이 쓰냐면 reach to나 reach into를요.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이 써요. 이때 뻗다라는 게 주로 손을 뻗는다고 할 때 우리가 reach to나 into를 쓰는데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열쇠를 찾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뻗었다. reach into my pocket이 되는 거예요. 됐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reach 뒤에 전치사 나오면 잘못됐다 이렇게 또 기억하지 말고 의미가 다르다라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니? 자 여기까지는 그냥 구문과 어휘에 대한 거였고 자 우리 이제 맥락을 한번 파악해볼게. 맥락 잘 들어봐. 이 문제가 어휘를 고르는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이 첫 문장을 보고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내가 하나 질문할게. 이 첫 문장에서 너네가 생각하기에 제일 그러니까 이 글 전체 맥락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하나만 골라봐. 이내가 첫 문장에서 맞춘 사람 인정 보겠다. 자, 딱 하나의 단어만 골라봐. 딱 하나의 단어. 이 맥락으로 내용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흐름, 그래 흐름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흐름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자, 혁주 뭔 거 같아? 원스. 원스? 그래? 원스를 많이 말하네? 그 다음에 동훈이 어치먼트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채은이는 원스. 그 다음에 예은이는 남이 원스라고 하니까 원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예은이 한번 질문한다. 왜 원스라고 했어 그러면? 첫 번째 어깨 뭐라고요? 잘 못 들었어. 왜 원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단어를? 아니 네가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식아. 그거 얘기해보라고. 왜 원스가 흐름 파악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냐고. 여겨줬다인데 첫 번째로 여겨줬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가 어디 있어? 생각을 해서. 뭔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내가 한때라고 해석했잖아요. 한때. 아니 아까 한때로 아까 해석했잖아 이 자식아. 첫 번째가 아니라 한때. 첫 번째는 first가 나죠. first가 어디 있었나 나 지금 계속 찾고 있었네. 한때. 됐어? 응. 잘 봐봐. 여러분이 맞아요. 원스가 맞아요. 원스가. 왜 원스가 맞냐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한때는 그랬었다라는 말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지. 됐어? 한때는 이게 놀라운 업적이었대. 그러면은 너네는 이제 뒷내용을 예상할 수 있어. 여기다가는 우리가 그래 구조 파악을 내가 따로 쓸게요. 여기 그래 구조 파악. 자, 일단 처음에 나온 내용이 에베레스트 산 정복이라는 게 어떠하다. 한때는 그냥 되게 놀라운 업적이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때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힘들었어. 그러면은 이 말 자체가 뭐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기보다는요.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수월하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뒷내용이 예상이 되죠. 됐어요? 한때 그랬다는 거는 지금은 아니란 소리구나. 이게 예상이 가능하니까 한때라는 말 자체가 흐름상으로 되게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됐어요? 그러면은 얘들아 내가 이 글을 만약에 요약을 할 거야. 아직 한 문장밖에 안 읽었는데 자 만약에 요약을 한다 쳐봐. 자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를요 우리가 딱 영어 단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야?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 뭐야? 너네가 분명히 배운 내용이야. 이거 중딩 때 배우거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답을 못 맞추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맞출 거야. 뭐뭐 하곤 했다. 아 뭐야 그래도 답이 안 나와? 뭐뭐 하곤 했다. used to. 됐어요? used to. 됐어? 이게 뭔데?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거를 요약문을 쓸 때 이런 어휘를 사용하면 좋겠네. 한때 힘들었었다. 뭐가 에벤트한 정복하는 게. 근데 이 말 자체에 뭐가 포함돼 있어? 지금은 아니다가 포함돼 있는 거야. 됐어? 근데 지금 우리 첫 문장이 used to 나와 있나?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그냥 once로 표현했잖아. 그치?
자, 이런 게 이제 바로 그 글을 읽는 방법이라는 거야. 첫 문장을 읽고 뒤에 뭐가 나올까? 됐어요? 자, 우리 한번 이어서 볼게. It was even a national disgrace 또는 honor 이렇게 나왔는데 to have a climber waving a national flag there 이게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것은요. 심지어 national 이제 honor 또는 disgrace였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honor는 명예고요. disgrace가 뭐냐? 망신. 그러니까 불명예죠, 불명예. 그렇죠. 이제 망신 같은 거. 그러니까 국가적인 망신이 야 이거 근데 너무 쉽지 않냐? 국가적인 망신이겠어요? 설마 그 에베레스트 산에 그 뭐 있는 게? 여기도 이제 가주어진 주어인데 뒤를 보면은 to have a climber. 자 여기에서 얘들아 이 have는 사역동사다. 사역동사라고 잠깐만 sorry. 일단 해볼게. 사역동사 아니네. sorry 잘못 봤다. 그러니까 클라이머를 가지는 거겠네. 그러니까 그 등반자를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어떤 등반객이냐면은 그 이제 waving on national flag there니까 그곳에서 그 국기를 이제 흔드는 거겠죠. 국기를 이렇게 흔드는 등반가를 가지는 거는 심지어 국가적인 망신이라고요?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캐나다에서 정복했습니다. 막 캐나다 이거 뭐 단풍잎 막 흔들고 있는데 이게 국가적 망신이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honor가 정답이겠죠. 너무 쉽지 이거는. 앞뒤 문장 읽을 것도 없어. 너무 쉬워요. 자 이어서 보자면 but now that 자 나왔다. 여기부터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국가적으로도 되게 이제 위상이 높은 그런 행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자체가 어려우니까. 근데 벗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자, now that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중요한 표현이거든. now that 이게 한 세트야. 이거 니네 천일문 이센셜에서 거의 후반대에 나왔던 표현인데요. now that 주어동사거든. 이제 뭐뭐이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뭐뭐니까 됐어요? 이제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제 뭐뭐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나 now that almost 4,000 people have reached its summit 거의 4,000명의 사람들이 그곳 정상에 도달해 왔기 때문에 the achievement 그 업적은요. 그 업적이란 거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 업적이 means less than 덜 의미한다는 거겠죠. It did a half century ago. 그러니까 1세기 전, 반세기네요, 소리. 그러니까 반세기 전보다 의미하는 바가 더 적겠죠, 당연히. 이제는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개나 소나 한다고 이제 됐어? 자 여기에서 did라고 나온 표현에다 동그라미 하나 해보자. did. 거기서 than 하고 이 did라고 나왔잖아. 내가 만약에 선생이라면 난 이렇게 문제 낼 거야. 여기다가 did 쓸래? was 쓸래? 난 이렇게 낼 거야. 이 did의 정체가 뭡니까? 바로 대동사예요. 대동사. 대신하는 거예요. was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did가 뭘 대신하고 있어요? 지금 찾아봐. 이 did는 어떤 단어랑 똑같은 뜻이지? It did a half century ago. 반세기 전에 그것이 했던 것보다 뭘 했는데? 이게 뭐야? 다시. 거의 4,000명의 사람들이 그 정상을 찍었대. 이제 찍었으니까 이제는 뭐랍니까? 그 업적이라는 게 의미가 덜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반세기 전에 했던 것보다.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뭐야? 그거. it은 뭐야 그러면? 도달한 거. 그 업적이야. 그 업적. 그럼 그 업적이 뭘 했는데? 뭐 한 것보다? 명예로웠던 거. 아니 앞에 있잖아. 바로 앞에 민이야 민. 과거형이니까 민트가 되겠지. 됐어? 여기다 안 쓸게요. 그러니까 반세기 전에 그것이 그러니까 그 업적이 의미했던 바보다 지금 그 업적이 의미하는 바가 더 적다고요. 됐냐? 이게 이제 대동사야 대동사. 그러니까 난 이렇게 문제 낼 거라고.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봐봐 벌써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 아그들아. 자 봐봐요. 자 1963년에 6명의 사람들이 reach the top 그 꼭대기를 찍었답니다. But 그러나
in the spring of 2012. 2012년 봄에는요. 그 정상이 was crowded 됐대요. 막 북적북적했대. with more than 500 people. 야, 500명이 이상의 사람들로 이제 막 군중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답니다. 엄청나죠? 자, then 그리고 나서 what makes it possible? 이라고 답을 말해버렸네. 미안하다. 자연스럽게 읽다 보니까 답을 말해버렸네. 자, possible for so many people to reach the summit. 자, 이거는 문장 구조 좀 볼게. 이거는요, 문장 구조가 중요하니까 좀 써볼게요. What makes it possible? 그 다음에 뭐냐? 이거 다 중요하네. For so many people. 그 다음에 추냐? To reach the summit. 오케이. 자, 봐봐. 앞에 봐봐. 일단 여기 구문 분석 좀 할게. 구문 분석. 잘 보세요. 얘가 주어야. 의문사 주어야. 의문사 주어. 동사. 얘 뭘까? 어떻게 알았어? 과목 주어야. 얘가? 얘는 뭘까? 선행사. 잘 나간다. 왜 선행사야? 관계대명사 없는데. 의미상주. 그렇지. 의미상주. 얘는 뭐야 그러면? 진주어? 이씨. 개판 5분 정도 나와. 자, 구문 분석은 다 했어. 그럼 이거에 맞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죠? 야, 가짜인데 이거 해석해야 안 해? 해 안 해? 안 하겠죠. 있으려. 됐어? 자, 봐. 무엇이 만들었냐가 되겠죠. 의문문이니까. 무엇이 만들었는가? 건너뛰고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의미상 주어 잠깐 빼볼게. 잠깐 빼보고 투부정사 먼저 해볼게. 무엇이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진 목적어니까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하는 것을.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됐어? 그럼 이 정상에 도달을 누가 해? 얘네가 하는 거야.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됐냐? 다 합쳐서 해석해볼게. 무엇이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도달하는 걸. 됐냐?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영작하는 걸로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파서블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냐? 당연하지 않냐? 앞문장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 무슨 뭐 2012년에 야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찍는 게 가능했겠냐고. 그럼 당연히 가능하다는 말이 나와야겠죠. 여기서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 문맥상 어색하겠죠. 자, 이어서 보자면 one important factor.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is improved weather forecasting이랍니다. 자, 여기에서 얘들아 주의할 점. improved는요. 앞에 있는 비동사랑 연결돼서 수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 아니에요. 이거 수동태 아니야. improved가 밑줄 쳐봐. improved가 뒤에 weather forecasting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향상된이야. 향상된. 됐어? 그러니까 향상된 weather forecasting이다. 일기예보다. 이게 바로 주된 요인이래요. 아하. 그럼 우리 이거 아까 구조화 하던 거 정리 좀 해보자. 자, 이제 처음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게 한때 힘들었다라고 했었죠. 요 부분이 바로 그래 도입부입니다. 그래 도입부. 여기서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때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암시를 하고 있는 거야. 뭘 암시하고 있어? 뒤에 반전 나온다, 반전 나온다. 잘 읽어.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야. 한때라는 말 자체가.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럼 지금은 아니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에베레스트 산 개나 소나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즉 더 쉽게 말하면 정상에 도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됐어요? 사실 얘만 주제라고 보긴 어려워요. 이건 합쳐서 주제라고 봐야 돼. 합쳐서.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바로 이유가 나온 거야. 이유. 왜 현대에는 정상에 도달한 사람이 많냐고. 그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뭐다? 일기예보라고. 일기예보. 됐어? 이렇게 글이 정리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문장 한창 읽었잖아. 근데 여기까지 읽은 걸 이렇게 딴 3단으로 나눈 거예요. 3단 구조로. 되니? 자, 그럼 봐봐.
일기예보가 결정적인 요소였대. 그럼 왜 일기예보가 결정적인 요소인데? 그에 대한 또 부연 이유가 또 나오겠지. 됐어? 그게 그 다음 내용이야. 보시면 In the past, 과거에는 lag은 부족한 거고 presence는 존재하는 거예요. 반이어 관계. Of information. 야, 과거에 정보가 있었겠냐? 부족했겠냐? 부족했겠지. 그러니까 lag이야. 겁나 쉽죠? 자, 어쨌든가. 그러면은 과거에는 정보의 부족함이 led 이끌었어. expeditions를 탐험을 이끌었어요. 어떻게 이끌었어? To attempt the summit. 그 정상을 시도하게 이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을 시도한다는 거는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 보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겠죠. Whenever 뭐 할 때마다 their team members were ready. 그러니까 그들의 팀 구성원들이 준비가 될 때마다 정상을 시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정보가 부족하니까. 날씨가 어떨지, 뭐 눈보라가 칠지, 뭐 사사태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일기예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 자, today with hyper accurate satellite forecast래요. hyper accurate니까 겁나 정확한 거겠죠. 매우 정확한 satellite는 뭐야? 위성이죠, 위성. 위성 forecast니까 이제 예보겠죠. 그러니까 초정밀 위성 예보 이렇게 해석하면 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초정밀 위성 예보를 가지고 all teams 모든 팀들이 know 알고 있어 exactly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when 나오는데 여기서의 when은요 얘들아 의문사다 의문사. 어디 갔어? 간접 의문문이에요. 거기 know 뒤에 exactly 나와 있죠? exactly는 건너뛰고요. when 나와 있죠. when 주어 동사. 됐어요? 그럼 언제 주어가 동사일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뭡니까? know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할 때 아닙니다. 언제. 됐어? 자,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럼 모든 팀들은 정확하게 뭘 알고 있어요? 언제 날씨가 will be 뭐뭐 할 것인지 perfect 완벽할 것인지 for climbing 등반하는 데 있어서 and 그리고 they often go for the top on the same days. 그래서 그들은 자주 같은 날에 정상을 향해 간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게 아니었었나 보죠. 예보가 이제 다뭐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니? 그러면은 이 글에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에베레스트산 정상 정복의 의미가 좀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요약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의 기술력으로 인해서 에베레스트산 정복이 좀 과거에 비해 용이해졌다. 이렇게도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요약할 수 있는 버전은 얼마든지 있다고요. 이 제가 한 구조를 기반으로 글을 요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은 이제 너무 이 정상 정복이 쉽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까 그 의미가 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됐지? 자, 다음 내용 볼게. 이번에도 이제 어휘 문제인데 얘들아 이 어휘들에 대한 거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거는 내용 읽으면서 한번 가볼게. 잠깐만. 다 지울게요 여기 있는 거. 자 봅시다. 8번 질문입니다.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문장에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a misunderstanding is never ended by an argument, but by a sympathetic desire to see the other person's view. 문장이 좀 긴데요. 자, 이 문장 해석 좀 해보자. 동훈이가 해석해봐. 그냥 말하고 한글로 쭉 해요. 방금 내가 해석했으니까 그냥 쭉 해석해보세요. 논쟁에 의해 오해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동정적인 열망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았을 때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에서 구문이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지금 to remember 대절하고 나와있죠. It is 이렇게 나왔잖아 제일 처음에. 지금 it is important that 하고 나와있죠 지금 구조가. sorry to remember that. to remember 하고 이제 대절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서 일단 가주어 진주어는 맞거든. 여기 진주어. 근데 이 대절이 어디까지냐면요. 문장 끝까지야. 문장 끝까지. 근데 지금 동훈이 같은 경우는 but 앞에서 끊었어요. 맞죠? 해석을 보니까. 그래서 문장 전체 끝까지가 이제 대절이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큰 틀로 해석할 때는 대절이야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대절 전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됐죠? 자, 그럼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 해보면 오해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논쟁에 의해서. 하지만 상대방의 견해를 알고자 하는 공감적인 욕구에 의해 끝난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대요. 첫 문장이 말이 어렵죠. 그렇죠? 잘 봐. 우리가 지금 구문 독해를 했는데 말이 너무 길잖아 지금. 말이 너무 길다 보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여러분이 글을 좀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물론 니네가 문제 풀 때는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내가 사후적으로 학습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봐봐.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고. 자,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절 내용이 중요한 거야. 자, 뭐다? 오해라는 게 절대 안 끝나. 논쟁에 의해서. 오해가 어떻게 논쟁에 의해서 풀리겠어? 우리가 생각을 해봐. 말다툼이라고 생각해봐. 어떤 오해가 있었어. 말다툼을 해. 그게 풀리겠냐고. 안 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풀린답니까? sympathetic desire에 의해서 풀린다는 거야. 뭔가 공감적인 desire, 욕구. 됐어요? 이거에 의해서 끝난다고요. 뭐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견해를 좀 알고자 하는 그런 공감적인 견해에 의해서 바로 오해가 끝이 나게 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해라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감해야 된다. 오해를 없애려면 공감을 해야 된다. 되니? 응. 그러니까 논쟁을 막 하면서 뭐 내가 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이제 채연이가 뭐 한 20살 돼갖고 뭐 남친이 있는데 뭐 남친이 뭐 어디 뭐 클럽을 갔다니 그럼 뭐 이제 내 친구가 봤다네 무슨 뭐 사진 찍은 거 봤다네 내가 지금 네 뒷자리에 있다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논쟁을 벌여봤자 안 풀린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닮은 친구였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해봤자 이제 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감을 하는 거야. 그래 클럽을 가고 싶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뭐 저기 뭐 부비부비 하고 싶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오해와 오해 저기 뭐야 공감.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 공감에서 오해가 풀린다. 잘 알았죠? 자, 이건 아니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 붓다라는 사람이 이제 부처죠, 부처. 자, 그래서 이 붓다가 말했다시피 뭐라고 말했냐면요. hatred is never ended by hatred but by love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hate의 명사형이거든요. hate가 이제 증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atred는 이제 증오야, 증오. 그러니까 증오는요 결코 끝나지 않는답니다. 뭐에 의해서? 증오에 의해서. 하지만 사랑에 의해서는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잖아 방금 했던 거랑. 그렇죠? 자 이어서 볼게요. 그 here is an example 예시 하나가 있는데 자그 Pat Duffy라는 뭐 사람인가봐요. 이 사람이 was selling cars for General Motors. 그래서 General Motor를 위해서 자동차를 이제 팔고 있었대. 자 그래서 if a buyer made a positive remark about the car. 자 만약에 그 구매자가 긍정적인 말, 이 remark라는 단어를 그냥 얘들아 말이라고 하면 돼. 말, 알겠죠? 어려워하지 말고. 자, 만약에 그 구매자가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car, 그 차에 대해서. 어떤 차냐면 he was selling, 그가 팔고 있는 차에 대해서 구매자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Pat은 would get upset at the customer, 그 고객에게 화를 냈답니다. 이게 뭘까? 자, 일단 한번 볼게요. He would talk back. 자, 그는요 말을 되받아쳤대요. 되받아치곤 했습니다. To the customer, 고객에게요. And 그리고 win less of arguments. 그러니까 많은 그런 논쟁에서 이겼답니다. But 그러나 he didn't sell many cars. 많은 차를 팔지 못했대요. 결국에는 이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딱 느껴지죠? 하나 더 읽어볼까? Finally, 마침내 he learned to handle the customers and here is how 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고객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다음이 바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here is how라고 나왔으니까 how를 방법이라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뭐랍니까? If a customer said, 자, 한 고객이 말합니다.
This GM car is no good. 이 GM 자동차는 좋지 않아요. 내 거 GM 자동차인데. 옛날 GM 스파크. 자, 아무튼간 뭐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 그러면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데, 자 잠깐만 우리 앞부분 잠깐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 한 번 더. 잘 봐. 그 here is an example 이전 내용을 한번 기억해봐. here is an example 이전 내용은 뭐냐면요. 오해를 없애려면 공감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초반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시를 하나 말하는데 이 예시가 뭐냐면요. 이 자동차 판매원이야. 근데 이 자동차 판매원이 말싸움을 했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미 답이 나왔어 얘들아. 정답 2번이야. 2번. 미리 말할게. 정답이 2번인지 어떻게 하냐면요. 야 아니 구매자가 긍정적인 말을 해. 좋은 말을 하는데 왜 걷다 화를 내고 있어?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잖아. 아 이거 자동차가 너무 좋네요. 이씨 누가 좋대 이거 완전 똥차인데 내가 파는 것도 내가 팔아도 알아. 이거 완전 개똥차야. 사지마. 이러겠어? 말이 안 되잖아. 사이코패스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제 얘가 열받아가고 이제 말싸움했다 이거죠. 이해돼요? 그래갖고 막 이제 어떤 고객이 막 저 벤츠 사러 왔는데요 해갖고 근데 이거 차가 좀 낡았네요. 네가 더 낡았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말싸움을 한다는 거지. 혹시 어디 돈도 없는 게 벤츠 살라고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시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서는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처음에 이 글의 도입부에서는 오해를 없애려면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오해라기보다는요 그냥 뭐랄까 인간관계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예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오해가 아니잖아. 이거는 오해가 아니잖아. 그냥 얘가 나쁜 말 한 게 팩트고 그래서 좀 죄송해요 제가 좀 속된 말로 하자면 그냥 이 자동차 판매원이 그냥 고객한테 지랄한 거잖아. 그렇잖아. 이게 무슨 오해야. 오해가 아니잖아. 말싸움에서 맨날 이겼다며 또. 얼마나 고객 입장에서 짜증나겠어. 자존심 상하고. 이 고객 입장에서는 지가 우대받아야 되는데 이 판매원이 맨날 말싸움으로 날 불러버려. 누가 가겠어 걔한테. 안 가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논쟁은 뭔가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결하는 거냐면 대인관계 쪽이 저는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논쟁. 그러니까 논쟁은 대인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논쟁이란 건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고요. 뭐가 이 대인관계를 이제 좋게 만드느냐? 결국에는 바로 공감이라는 거죠. 공감.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대인관계를 좋게 한다는 거죠.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하고 싶은 말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자, 그러면 한번 이어서 볼게. 이제 얘가 이 방법을 배웠다고 했잖아. 이제 어떻게 태도가 바뀌었는지 볼게요. 이제 고객이 왔어. 이거 GM차 좀 노굿이네요. 노굿. 이 노굿을 줄여서 이제 NG라고 하죠. 몰랐던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은이 몰랐어. 방금 눈빛 봤어. 자, I would rather. 자, would rather 나오면은 차라리 뭐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지. 그러면은 이거 GM 자동차 안 좋네요. 저 차라리 살게요. 포드로요. 포드 자동차 살게요라고 이 팻이 이렇게 이제 말하면요. 팻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instead of arguing, 그러니까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것 대신에 said 말했답니다. 자, 뭐라고 말했냐면요. 포드카 좋죠. 그리고 it is a fine company. 거기 좋은 회사죠.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는요. 이거 GM차 이거 겁나 구리네요. 그래갖고 네가 더 구려. 어디 뭐가 구려? 돈이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갈궜는데 이거 GM차 너무 별론데요. 저 그냥 차라리 포드 살게요. 해갖고 포드 좋죠. 좋은 차예요. 이제 얘가 뭐 한 거야? 사회생활을 익힌 거죠. 네, 이제 돈 좀 떨어져 보니까 싸바싸바 잘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자, 이러한 것이 made a customer speechless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객으로 하여금 말이 없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말이 없게 만들었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이 없게라는 게 뭔 것 같아? 논쟁에 안 그러니까 불만 쉽게 말해서. 왜 우리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렇잖아. 내가 이제 만약에 자동차 영업사원이야. 동훈이가 딱 차 한 대 사러 왔어. 그래갖고 이제 이거 차 왜 이렇게 구려요?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네가 더 구려 뒤질래? 막 이러면서 내가 이러면은
막 이제 막 싸울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이제 아 이거 차 이렇게 구려요. 아이 구리죠. 아 이게 차 이거 저도 안 살려고 했는데 아, 여기 이거 좋아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아 이거 손님이랑 딱 맞으시네요. 어우 막 손님 멋지셔갖고 나 영업 잘할 것 같지. 나 좀 자신 있어. 내가 좀 이거 잘하거든. 옛날에 내가 회사 생활할 때도 요거 좀 잘했어. 나봤어. 좀 잘했어. 그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하자면 이제 제가 옛날에 회사 생활을 2년 했었거든요. 원래 연구소에서. 그때 이제 그 제가 이제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되게 어렸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느꼈어요. 나 회사 생활 잘 맞는구나. 왜냐면 이제 회식을 가잖아요. 우리 부서원이 한 30명 돼요. 내가 그때 이제 20대 한 초중반이었는데 나랑 나이 차이가 제일 적게 나는 형님이 8살 차이였어요. 8살 차이. 이게 다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 정도. 지금 내 나이랑 딱 이거네. 지금 내 나이랑 에이티쌤 나이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딱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나이 차이가 뭐지? 제일 적게 나는 나이 차이가 그 정도인데 이제 회식 가잖아. 그럼 이제 나 막내잖아. 완전 막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회식 가면은 이제 막 술 먹고 막 삼겹살집에서 그냥 마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술병 하나 딱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래갖고 대리 뭐 하고 있어 술 빨리 빨리 드셔 짠 역시 잘 드셔. 나 이런 거 되게 잘했거든. 내가 좀 잘했어. 그래갖고 막 와갖고 와서 야 노래 한번 해봐라. 막 이제 뭐 이제 나랑 동기인 애가 있었거든. 근데 걔는 좀 수줍음이 많았어. 그래갖고 야 막내들 뭐하냐 씨 와서 막 노래 좀 해봐라 그러면 이제 자꾸 얘가 막 이러고 있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갑자기 이제 딱 가서 얘기하는 거지. 아니 차장님 너무하시네. 저 빼고 노래를 시키려고 했어요? 하면서 막 가고 있지 말이야. 그래갖고 막 짤랑짤랑하고 내가 되게 잘했어. 나는 지금은 안 합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간 말을 못하게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스피처리스트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어휘다. 이어서 볼게. 자, there was no room for argument 라고 나왔네요. 자, 여기에서 room은요 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뜻을 좀 써두세요. 여지. 됐어요?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야.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뭐 논쟁할 만한 게 없지. 차라리 포드 자동차나 살래요? 네 맞아요. 포드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얘가 뭐 논쟁할 게 뭐가 있어? 그럼 거기서 손님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포드도 구린 것 같아. 이러면 얘만 또라이 되는 거잖아. 이게 논쟁할 게 뭐가 있어? 없잖아. 그래서 now 이제 instead of wasting time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것 대신에 뭐 하느라? arguing about Ford cars. 그러니까 이 포드 카에 대해서 논쟁하느라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 대신에 팟은요 got off that subject and concentrated on the GM cars he was selling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팟은 여기 get off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get off가 원래 이제 내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내리다 원래는. 근데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그 주제에서 내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주제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주제를 이제 그만둔다고요. 자, 그 주제에서 벗어나서 concentrated 집중했대요. 뭐에? GM 카에다가 그가 팔고 있는 GM 자동차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이 글은요, 사실 교훈적인 글이에요. 교훈적인 글. 제가 뭐 더 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끝이야. 구조화는. 결국 공간 여기서 우리가 근데 이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뭐라고 할까? 친정, 뭐 상냥함, 뭐 얼마든지 말 쓸 수 있겠죠? 이런 게 대인관계를 좋게 해준다. 결국 이게 이 글의 요지예요. 요지. 심플하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8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도표랑 뭐 내용 일치 나오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제가 정답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이거를 다 뭐 해설 부분을 보진 않을게요. 내용 일치는 볼 거야. 내용 일치 내용 일치 도표까지는 봐야겠다. 안내문은 안 볼 거고. 잠깐 쉬었다가. 아니야. 시우. 아니야. 우주이도 알지 않아요? 우주이도 알 것 같은데. 주의 알지? 누가 화물에는 사람 없어. 네가 화장터 다니는 걸 어째? 있다. 그러고 보니까 혁주는 누구 있냐? 아는 친구? 아무도 못 봐. 대진구는 좀 많은데 다니는 애들? 쌤, 제 여기 앉아있던 남자애랑 4학년 때 같은 반 했어요. 몇 학년? 중학교 4학년.
중학교 4학년이요? 3학년 3학년. 요새 중학교가 4학년 돼 있구나. 중3 때, 아, 오마중이었구나, 민우도. 근데 전혀 생판 모르는, 전혀 생판 모르는 사이로 보이던데. 아니에요. 친해요. 안 친해요? 사실은 지금 우리 고1에 한 반이 애들이 있는데, 걔네가 학교가 다 다르거든? 그래갖고, 이제 여자애들이 또 많은데, 이게 또 이렇게 뻘쭘하잖아, 이게 또 여자애들끼리 이제 별로 안 친하면은. 그래갖고 이제 내가 억지로 이어줬어. 야, 빨리 악수해. 이러면서. 빨리 악수해. 이러면서. 고1 애들이니까. 고1은 뭐, 니네 알아서 해. 그냥 뭐 그런 거 따질 때냐, 지금 시기가. 자, 도표 볼게. 이 도표가 난이도 낮은 버전의 도표가 있고 좀 높은 버전의 도표가 있는데 사실 높아봤자야 도표는요. 도표는요 사실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거 그림만 잘 보면 되고요. 1번 전 문장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팁 하나 더 줄게요. 도표는요 5번부터 푸는 거예요. 알겠죠? 도표는 5번부터. 왜냐면요 도표는요 3, 4, 5번이 정답이에요. 진짜요? 진짜요? 지금까지 역대 그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 중에서요 이게 법칙이 있거든요. 나름의 법칙. 자, 내가 알려줄게. 도표, 내용 일치, 안내문 얘네들 있죠? 얘네들 중에서 1, 2번이 답을 나온 거는 일단 전 못 봤습니다. 일단 나는 못 봤어요. 나는 못 봤어. 뭐 나왔을 수도 있겠지. 내가 못 본 거에서. 근데 일단 저는 못 봤습니다. 3, 4, 5번이 정답이었고요. 특히 4, 5번이 제일 많았어요. 4, 5번 제일 많고요.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건 뭐 너네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걸 텐데 그 우리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순서 배열 문제 있죠? 순서 배열 37번 이후에 있는 거. 그 순서 배열 문제도요. A, B, C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B, A, C가 국룰이죠 거의. B, A, C가 국룰이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C, A, B 아니면 B, C, A 이 셋 중에 하나 얘네가 국룰이죠 국룰. 그렇죠? A로 시작하는 경우도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실제 모의고사 보면. 자, 그럼 어찌됐든가 거꾸로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한번 보자. 자, 일단은 우리 그냥 순서대로 해볼게. 지금 뭐 문제 푸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왼쪽을 보면은 뭐 number of games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게임 경기 숫자, 그리고 이제 진 경기와 이긴 경기, 그리고 팀, 뭐 아리조나 스테이트, 텍사스 뭐 어쩌고 나와 있네. 그래서 도표 해석하기도 되게 쉽네요. 안 읽어봐도 알겠네, 그렇죠? 자, 그럼 1번 내용부터 봐봐. All the teams, 자 모든 팀들이, 그러니까 1번 앞 내용은 별거 없어요. 이거 뭐 그래프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1번 뒷 내용부터 봐봐. 모든 팀이 had more wins. 자, 이제 우승을 가지고 있답니다. Then 뭐보다 losses in the extra inning games at the college world series games.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자, 패배한 것보다 이긴 게 더 많대요. 모든 팀이 맞냐? 맞잖아. 패스. 2번. 3 of the 4 schools. 자, 네 학교 중 3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 학교 중 3군데가 had more 더 많이 가지고 있대. 뭐를? than 10 extra inning games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extra inning games는 아래 나와 있었네요. 연장전 나와 있었네. 그러니까 그 연장전 경기를 치른 횟수가 10번이 넘었답니다. 맞냐? 맞아 아니에요? 말필요 없어 그치들아. 자, 연장전 경기 횟수, 아니 거기 경기 횟수 나와 있잖아. 거기에 지금 여기 number of games라고 왼쪽에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모든 팀이 4개 중 3개 학교가 연장전을 치른 횟수가 10번이 넘었대. 그게 어디야? 왼쪽부터 하나 둘 3개잖아. 그쵸? 맨 오른쪽에 있는 뭐 오클라호마 스테이트만 9번 했잖아요. 연장전을. 그쵸? 그러니까 맞죠 2번도. 그 다음에 3번은 아리조나 스테이트와 텍사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보면 됩니다. 아리조나 스테이트와 텍사스가요 had exactly the same record with 7 wins and 5 losses. 정확히 똑같은 기록 가지고 있다. 맞죠? 3번도 맞네요. 4번 봐봐. Of the 4 teams. 자, 4개의 팀 중에서 이렇게 오브가 맨 처음에 나올 때는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하면 되더라. 자, 4개의 팀 중에서 Southern California. 자, 세 번째 칸에 있는 겁니다. 이 녀석이 had the largest number of extra inning games as well as the most wins 라고 나왔네요.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최다 승리뿐만 아니라 최다 연장전 경기도 가지고 있다. 당연히 틀렸죠. 그렇죠?
최다 승리는 맞지? 근데 최다 연장전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4번 정답. 5번은 오클라호마 스테이트는 had less than 10 extra inning games. 가장 적은 연장전 경기를 가지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5번도 맞다. 넘어갈게요. 자, 10번 보자. 내용 일치 문제도 내가 웬만하면은 3, 4, 5번에서 정답 나온다 했죠? 방금도 4번 정답 나왔지. 그치?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 이게. 이유가. 왜 1, 2번의 정답이 잘 안 나오냐면요, 얘들아. 모의고사에서 내용 일치의 이 보기문 순서 있죠? 이 보기문. 이 보기문의 순서가 글의 순서랑 똑같아요. 글의 순서. 그러니까 이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요, 거꾸로 가는 게 좋아요. 거꾸로. 이게 일치 파트가요,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거저주는 문제인데 이제 내신 기준으로 어려워서 그렇지 모의고사에서는 되게 쉽거든요. 내신에서는 내용 일치가 제일 어려워요. 참고로 말하자면. 근데 일단 쉬운 게 한글로 나와 있잖아, 보기가. 그러니까 1번부터 거꾸로 니네가 찾는다고 생각하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먼저 읽는 게 아니라 보기를 읽고 이거를 본문 내용에서 찾는다. 됐어? 이런 개념으로 너네가 접근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 보면요. 뭐 라이드컬 형제에 관한 이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데, 자, 1번 내용을 보면은 리퍼블릭 픽처스가 만든 연작 영화의 특수 효과를 담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 첫 문장에 나와 있어. 첫 문장 봐봐. 자, 그 라이드컬 형제가 were responsible for. 이 be responsible for가 무슨 뜻이야? 뭐뭐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 책임이 있다는 게 결국 뭐냐?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됐어? 그래서 뭐를 담당하고 있는가? Wonderful special effect 나왔네요. In the movie serial made by Republic Pictures 나왔네요. Republic Pictures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그 이제 특수 효과를 이제 뭐 담당했다라고 이제 연장 영화의 이제 특수 효과를 담당했다. 연장 영화라는 게 연속극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연장이란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거기 두 번째 줄 앞부분에 시리얼이라고 나왔잖아. 시리얼즈. 걔가 연작이야, 연작. 우리 시리즈라고 하잖아. 시리즈. 됐어? 자, 그럼 1번 나왔고요. 2번 볼게. 적은 예산으로 매우 사실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네요. They specialized in creating extremely realistic. 자, realistic effect라고 나왔네요. 사실적인 효과를 creating 만들어냈다라고 나와 있죠. 적은 예산으로 뒤에 나와 있죠. On very low budget 나와 있죠. 이 버젯이 이제 예산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 볼게. 세심하게 제작된 모형들을 촬영에 사용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자, 세심하게 제작된 거니까 어디 한번 찾아보자. 어디 있냐? 왜 안 보여? 촬영에 사용. 여기 나와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네.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carefully constructed models 하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and on insistent that their effects be created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세심하게 제작된 모형들을요, 그 촬영에다가 사용했다라는 게 뭐 대놓고 나왔네요. 여기서 이제 그 무슨 뭐 고집이 있었다, 무슨 뭐 특수 효과가 뭐 카메라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고집이 있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3번도 맞는 거고. 4번 보자면 영화 촬영 후에 특수 효과를 별도로 추가했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좀 내용을 봐야겠네요. 자, 이것도 다음 이 4번 5번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니까. 어디 보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That they were achieved during the original filming. 그러니까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특수 효과예요. 그 특수 효과가 영화의 원본 촬영 중에 시행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라고 나왔네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특수 효과가 영화의 원본 촬영 중에 시행됐다라고 나왔잖아. 4번은 뭐였어? 영화 촬영 후에 특수 효과를 별도로 추가했다라고 나왔잖아. 4번이 틀렸네. 됐냐? 5번 내용. 모형 비행기를 사용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Light Aquarius developed a technique. 기법을 개발했죠. For flying model aircraft 나왔죠. 됐니? 또 답이 4번 나왔네요. 다음 거 볼게. 자, 안내문인데요. 그냥 이것도 똑같이 풀면 돼요. 얘도 웬만하면 3, 4, 5번이야 정답. 1번부터 봐봐. 자,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처음에 대놓고 나와 있죠? 4시부터 6시까지. 2번 봐봐. 참가비를 받지 않는다. 거기 첫 문장에 봐봐. This free community event라고 나왔잖아. free community event. 무료.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스케이트를 타지 않는 사람도 참가할 수 있다. 라고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을 찾아볼까? 이건 어디 있냐? 스케이트를 거기 세 번째 문단 좀 봐볼래? 세 번째 문단?
all levels of skaters are welcome. 그러니까 모든 수준의 스케이터들을 환영하고요. And 그리고 if you don't skate 여기 나왔네. 네가 스케이트를 타지 않는다면 feel free to come. 그냥 자유롭게 오라고. 나와서 그냥 and enjoy the holiday music. 그냥 그 편안하게 휴일의 음악을 즐겨라. 나왔네. 3번도 맞고요. 4번 보자면 현장에서 스케이트를 빌릴 수 있다.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거기 네 번째 문단 please 하고 나온 거야. Please note that there are no rental skates 나왔네요. 렌탈 스케이트 어베일러블이 없다라고 나왔네요. 4번이 정답이네. 또 4번 나왔지? 그지? 5번 내용도 볼까?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헬멧을 착용해야 된다. 그 바로 아래 children 나왔네요. 그럼 children 14 years old or younger. younger니까 더 어린 거겠죠. 14세 이하 애들은 must wear helmets. 반드시 뚝배기를 껴야 된다. 나왔죠? 그래서 정답 4번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장난이었고 이제부터 진짜다. 빈칸입니다. 이거는 풀이법을 알려줄게. 내가 니네 오늘도 모의고사지를 받았고요. 여러분이 이제 맨날 목요일마다 모의고사를 해갖고 이제 그 막장의 점수를 저에게 이제 보내고 계신데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다 넣고 이제 빈칸이겠죠, 빈칸, 그렇죠? 빈칸 문제를 풀 때 내가 막 엄청나게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법을 알려주진 않을게요. 어차피 기억 못해요. 중요한 포인트만 말하겠습니다. 중요 포인트 뭐냐면요. 일단은 이 빈칸 문제 풀이를 할 때요. 빈칸 문제 풀이를 할 때 가장 너네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 가장 먼저. 이건 유형 상관없이 어떤 지문이든 상관없이 빈칸을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주제 찾는 거.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 왜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빈칸을요. 왜 주제를 찾아야 되냐면요. 빈칸을 이 문제를 만들 때 아무데나 뚫는 게 아니에요. 빈칸을 아무데나 뚫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이거나 아니면 함축적이거나 이런 데다가 빈칸을 뚫는 거거든. 여기서 핵심이나 함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나 단어에다가 우리가 빈칸을 빵 하고 뚫어버린다는 거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글의 핵심이라는 게 뭐야? 주제 아니야, 주제.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단 뭐가 됐든 주제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미션이 생기죠. 쌤, 주제를 어떻게 찾아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제가 미리 말할게요. 주제문의 위치는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한 세 번째 문장에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주제라는 거를 니네가 이런 느낌으로 봤으면 좋겠어. 자, 첫 문장을 일단 집독지키를 제대로 해봐. 야무지게 해봐. 그럼 우리가 첫 문장을 정말 제대로 해석했다는 가정 하에서는요, 첫 문장에 웬만하면 글의 소재가 나옵니다. 소재. 이 소재에 대한 얘기 내가 전에 했었죠? 이 분필 얘기 맞나? 아무튼 했었죠? 소재가 웬만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소재를 바탕으로 무슨 얘기 하느냐, 이게 주제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해줬었죠. 맞죠? 그러면은 너네가 한 3문장 정도 해석을 해본 다음에 잠깐 끊고 나서 생각을 해봐.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이걸 한번 니네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 3문장 정도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초반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읽으면서 바로 주제를 찾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해보라는 거야? 3문장 정도 야무지게 구문 독해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라고. 잠깐 멈춘 다음에 얘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주제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빈칸을요, 지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빈칸 뚫는 자리는요 크게 나누면은 1, 2, 3입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여기나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크게는 요 세 군데예요. 초반에 뚫거나 중간에 뚫거나 마지막에 뚫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이 빈칸의 위치에 따라 문제 의도가 약간씩 다른데 만약에 빈칸이 초반에 나와 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웬만하면 주제예요, 주제. 여기가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여기 잠깐 건너뛸게. 마지막에 빈칸이 나와 있다? 얘는 웬만하면은요 재진술인 경우가 많아요. 재진술. 뭐를 재진술하냐? 주제를 재진술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를 뭔가 말하고 그 다음에 예시를 말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러이러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야. 결론. 됐어요? 마지막에 빈칸 뚫려 있는 게 보통 재진술을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간에 나와 있는 경우는요, 이거는 좀 변수가 많아요. 얘가 주제일 수도 있고 얘는 재진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어떤 반전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뭐 예시의 어떤 핵심어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다 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빈칸의 위치를 봤을 때는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주제이거나 아니면 주제를 재진수라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지금 쌤이 말한 대로 한번 똑같이 과정을 한번 가보자. 세 문장을 야무지게 구문 분석해볼 거야. 알겠지? 구문 독해를 해볼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는 거야. 알겠지? 자, 가볼게. 자, 첫 문장 보면 The biggest trap. 자, 가장 큰 함정은 어떤 함정이냐? 뒤에 바로 칠 준비. Many family gardeners fall into. 여기까지. 바로 쳤지? Many family gardeners fall into. 이게 앞에 있는 trap 꾸며주는 거야. 됐어? trap이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뭐가 나왔냐? Many family gardeners 주어 나왔고 fall into 동사 나왔어.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가족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겠죠? 정원사. 가족, 그러니까 많은 가족 정원사들이 빠지게 되는 가장 큰 트랩. 됐어요? 이 가장 큰 트랩이 뭐랍니까? is creating a garden. 바로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원을? too is too large. that is too large. 너무 큰 정원을 만드는 거다. 됐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글의 소재는 정원이야. 그렇죠? 정원 만들기죠? 정원 만들기. 근데 첫 문장에서 뭘 말했냐면요. 첫 문장에서 말한 게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무슨 문제점을 말했어? 가족 정원을 만드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너무 크게 만든다는 게 문제다. 문제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는 뭐가 나올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면요. 두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첫 번째, 이게 왜 문제냐? 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니면 둘 다 나올 수도 있어요. 둘 다 나올 수도 있어. 됐어? 그러면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하나 알려줄게. 이 글의 패턴이 문제를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 이 이유는 말할 수도 있고 안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인가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 팁을 하나 줄게. 이 글의 주제는 해결책이 주제야. 오케이? 이런 패턴의 해결책이 주제라고. 해결책. 왜? 얘가 문제다. 이게 주제가 아니지. 그게 문제여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해결하라고. 오케이? 이 두 개를 적절히 믹스하면 주제가 되는 거야. 어떻게 믹스하는 거야? 얘를 해결하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믹스하면 되는 거지. 됐냐? 이게 바로 이게 글의 주제라는 거지.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봐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벌써 첫 문장 읽고 예상할 수 있다? 내가 아까 여기는 주제를 재진수라거나 아니면은 그냥 주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었죠. 마지막에는. 주제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어요. 빈칸 상관없이. 근데 지금 처음에 문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마지막 빈칸 부분은 해결책, 즉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해결책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우리 아직 읽지도 않았어. 예상하는 거야. 예상. 자, 두 번째 문장 볼게. even though, 자, 비록 뭐 할지라도 you may have the best of intentions. 그러니까 뭐 의도의 최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거든요.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을지라도, 됐죠? 비록 아무리 의도가 좋을지라도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a garden that is too large. 그러니까 너무나 큰 그 정원이 will become, 될 거래요. a maintenance nightmare가 될 거랍니다. maintenance는 유지, 뭐 관리, 보수 뭐 이런 거거든요. 유지, 보수. 그러니까 유지 악몽이 될 거래요. 유지 악몽이 될 거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유를 말했다기보다는 그냥 문제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유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점을 뭘 제시한 겁니까? 너무 큰 정원을 만들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유도 나왔어.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왜 이게 문제라는 거야? 관리가 어렵다. 이거잖아. 아주 심플하게 쓰자면.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안 읽고 한번 해결책을 예상해볼까? 안 읽고? 그러면 해결책이 뭘 것 같아? 해결책이 뭘 것 같아 이거? 그냥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라. 아니면 뭐 축소시켜라. 뭐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줄여라. 됐어? 뭐 대충 이런 게 해결책이지 않을까? 그렇죠? 예상할 수 있어. 벌써 우리 두 문장밖에 안 읽었는데 뒷내용 예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얘들아, 니네가 숙달이 되잖아요.
모의고사 되게 잘 푸는 애들 있잖아. 얘네 주변에 보면은요. 걔네가 왜 잘 푸는 줄 알아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과정이 있죠. 이게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석하는 동시에 이게 되는 거예요. 해석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서 이제 내가 막 머릿속으로 굳이 의식해갖고 여기서 뭐 정원 만들기 너무 큰 정원을 만드는 게 문제니까 이게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가 나오고 그럼 어떤 해결책이 나오겠군. 이걸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그냥 당연히 떠오르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쭉쭉쭉쭉 읽으면서 내가 뒤에 뭐가 나올지를 예상하면서 글을 읽으니까 너무 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기랑 나랑 대화를 하고 있다고 쳐봐. 근데 만기가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어. 근데 내가 그거를 눈치를 챘어. 그러면은 뭐야? 나는 너를 이제 구워 삶을 수 있는 거야. 네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루 쉬는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한다고 쳐봐. 그럼 이제 네가 막 얘기를 해. 어떤 얘기를 하냐? 처음부터 이제 대놓고 네가 말은 못하겠지? 돌려 말하는 거야. 아, 쌤, 제가 요즘에 일일 테스트도 나름 열심히 받고 막 이제 제가 지갑도 안 했고요. 이렇게 막 말을 해. 그럼 이제 난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 다음 내용을 예상하고 있는 거야.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 새끼 뭐 부탁하려고 하는 거구만. 사이즈 나오잖아 이렇게. 우리가 마치 이제 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 대화할 때도. 그러면 이제 만기가 그래갖고 이제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해. 그럼 난 사실상 그 얘기는 다 걸르고 있어. 그래 열심히 했지. 걸르고 있다가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여기가 이제 진짜 중요한 말이구만. 이제 여기서 딱 집중하는 거야.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생일이어서 오케이. 친구가 생일이어서에서 일이 끝났어. 오케이. 빠진다는 거고. 이게 뭐야? 뒷내용을 예상을 하니까 나는 이제 쉽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 전에 말했던 건 다 썰이잖아. 다 필요 없는 말이잖아. 다 필요 없어. 핵심은 뭐야? 이번 주에 빠지겠다 이거 아니야. 그렇잖아. 나는 이제 그 핵심이 초반 내용을 듣자마자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뒷내용은 이제 다 걸르고 듣다가 핵심만 딱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래 빼줄게. 대신에 너 이제부터 앞으로 한 번이라도 쓰지 않으면 너 나한테 뒤질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럼 뭐 쫄리면 돼지시던가 뭐 이러면서 얘기하던가 아니면 가지 말던가.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의도를 알고 있으니까 편하게 나는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편하게 파악해서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글도 마찬가지야. 글도 우리가 예상하면서 글을 읽으면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상이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저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은 답을 찾는 게 당연히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히. 자, 한번 볼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장이다. My family, like my others. 자,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가족도 eagerly라고 나왔습니다. eagerly.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planted large gardens. 그러니까 커다란 정원을 이제 꾸려 나갔다는 거겠죠. 플랜트 심었다는 거죠. 자, only to 하고 나왔다. only to. 이건 구문이 중요하니까 좀 써놔요. only to 동사 원형은요. 이게 to 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거든요. 이거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내용으로 우리 어법 시간에. 이게 뭐냐면요. only를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나 뭐뭐 하다. 얘를 but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나 뭐뭐 하다. 자,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가족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이거구나. 내 핸드폰인 줄 알았어 순간. 큰 정원을 심었지만 바꿨지만 결국에 어떻게 했다? Cut back slowly on. Cut on 줄이는 거야. 줄이다. 그래서 어떻게 줄였다? back 되돌려서 줄인 거죠. slowly 천천히. 그래서 결국 서서히 줄였답니다. 뭐를? The time 시간을요. 무슨 시간? Devoted to gardening. 그러니까 그 정원에 쏟는 됐어요? 정원에 쏟는 시간을 줄였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정원의 이 해결책이 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찌 보면요. 정원이 너무 크니까 정원 크기를 줄이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정원에 쏟는 시간을 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고 뭐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속도를 조금 올려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지금 세 문장 읽었고 이제 우리 웬만한 내용 다 파악됐죠? 그렇죠? 뒷내용 예상도 했죠? 이제 보겠습니다. Sometimes in September. 자, 9월 언제쯤인가? sometime, sorry. We ended up with a garden. 우리는 결국에는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Full of overripened. 자, 여기서 overripen이 뭐냐면 너무 익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익은 과일과
그리고 out of control. out of control은 내 컨트롤에서 벗어난 거니까 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거겠죠. 통제할 수 없는 overgrown plant. 그러니까 과도하게 자란 식물들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죠.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이 is not enjoyable. 그렇게 즐겁진 않았습니다. For adult gardeners에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이제 어른 정원사라고 할게요. 어른 정원사에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겠죠. Let alone for children. Let alone 겁나 중요한 표현이다. 이거 천일문에서도 나왔었어. 밑줄 쳐봐. 뭐뭐는 고사하고 이런 뜻이야. Let alone. 뭐뭐는 고사하고.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됐어? 이렇게 된다. 됐죠? Let alone. 중요한 편이죠? 그러니까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히 그렇고, 됐어? 애들은 고사하고 어른들조차도 이게 즐거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고 또 그래서 이제 자기 버전의 문제점을 또 다시 말한 겁니다. 아직까지 해결책이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 시간을 죽였다라는 거는 해결책이 아니야. 그거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지 이걸 통해서 완전히 해결됐다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직 해결책이 안 나온 거다. 이 글은요. 그럼 봐봐. Most children, 대부분의 애들이 그리고 뭐 and many others, 많은 이제 뭐 어른들이 won't enjoy, 그러니까 즐기지 않을 거래요. 뭐를요? Spending, 보내는 것을요. Their warm sunny days, 그들의 따뜻한 그런 이제 날씨 좋은 날들을요. Tending on overgrown garden plot이라고 나오는데 이 plot이라는 단어가 밭이거든요. 밭. 그러니까 그 정원, 그러니까 정원 밭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원 밭을요. 그러니까 여기서 overgrown이니까 과도하게 자란 거겠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자란 그런 정원 밭대기를요 돌보면서, 텐드가 돌보다 여기서, 그러니까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진 않겠죠 당연히. 날씨 좋은 날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놀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밭 정원 갖고 해야 돼. 누가 좋아하겠어? 그렇죠? 계속 문제점이야. 자, when thinking, 생각할 때 about the size of your family garden. 자, 당신의 패밀리 가든의 사이즈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be 블라블라 뭐뭐 하게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채은이가 말하는 게 아마 정답이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하지 말라는 게 당연히 정답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맞게 해라. 대충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일단 건너가 볼게. 자, 그래서 지금 그 빈칸 자리가 역시 제가 말한 대로 뭐였습니까? 해결책이죠. 그렇죠? 패밀리 가든을 만들 거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말한 거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Plan the size. 자, 사이즈를 계획해라라고 말했네. 사이즈를 계획하래요. According to the time,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your family, 어떤 시간이냐면 your family can devote to the garden. 이 your family 이하가 앞에 있는 time 꾸며주는 거야.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다. 너의 가족이 정원에 쏟을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사이즈를 계획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을 한번 볼게요. 1번부터. 1번 diligent, 무슨 뜻이야? 부지런한. 2번 ambitious, 야심에 찬 거죠. 3번 realistic, 현실적인. 4번 challenging, 도전적인, 힘든. 5번 cooperative, 협력적인. 정답 몇 번? 3번이겠죠. 3번. 됐어요? 현실적으로 해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질문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서 정답이 realistic이었잖아. 이 보기문 중에서 realistic이랑 가장 반대되는 어감은 어떤 것 같아? 그쵸? challenging, 도전적이어라. 그러니까 그냥 질러,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ambitious도 마찬가지겠죠. 야망을 가져. 크게 가져야지. 더 크게 지어. 약간 이런 느낌. 됐냐? 1번이나 5번 어떻습니까? 얘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단어들이고요. 2번, 4번은 반대에 가까운 단어들이죠. 됐어요? 내가 하나 알려주자면요. 이 빈칸 문제를 지금 이제 물론 이 지문 자체 난이도가 이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제 글을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지금 같이 해보니까. 근데 이 마지막으로 보기문의 패턴도 있거든요.
보기문의 패턴? 빈칸의 보기문 패턴 어떠냐면요. 이것도 알려줄게. 이거 알려주고 끝낼게 수업에. 여기다 쓸게 그냥. 여기다 쓸게. 보기문은 패턴이 어떠냐면요. 그러니까 정답 제외한 거 말게. 그러니까 오답 보기문이라고 할게. 오답 보기문 패턴. 오답 보기문 패턴은요.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소재와 비슷한 소재와 비슷한데 소재 미안해 주제 주제와 비슷하긴 한데 근데 너무 지역적이야 아니면은 너무 포괄적이야. 근데 포괄적인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지역적인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좁다고. 주제로 하기엔 너무 좁다고. 오케이?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빈칸은 웬만하면 주제가 뚫리는 경우가 많다 했잖아. 그치? 이 지금 오답 보기문 패턴은요. 니네가 빈칸 문제뿐만 아니라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 문제 풀 때도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주제와 반대입니다. 주제와 반대. 지금 반대 패턴 나왔잖아. 2번 4번. 그렇죠? 세 번째 패턴입니다. 자, 얘는 주제와 비슷하다기보다는 소재가 비슷해. 소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소재는 동일하대요. 근데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야. 아무 말 대잔치. 소재는 똑같은데 그냥 아무 말 하는 거야. 이게 오답 보기문 패턴이에요. 모의고사에서. 웬만하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웬만하면요. 여기에서 조금 어렵게 낸다면요. 4번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주제가 비슷해. 그러니까 소재는 완전 똑같고 소재는 똑같은데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얘는 아예 다른 말이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올라가면요. 아무 말이 아니라 약간 다른 말이 돼요. 약간 다른 말. 이게 이제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이건 내신에서도 잘 내는 패턴이거든. 이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다. 실제로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도 니네 학교 가자고에서 1학기 기말고사였는데 제목 문제 하나 있었거든요. 지문은 기억 안 나. 근데 제목 문제였는데 그게 난이도가 좀 높았어. 그게 왜 높았냐면요. 답이 둘 중에 하나였거든. 번호는 기억 안 난다.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 오답을 고른 친구들이 대부분 이거에 속아서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똑같고 약간 말이 달랐어요. 약간.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틀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 외 정답을 고른 사람들은 뭐 뛰어내려야죠.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아무튼가. 그래서 이 오답 보기문 패턴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온다. 지금 얘는 뭐 단어 버전이라 사실 이런 것까지 신경 쓸 건 없는데 우리가 1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딴 말, 2번, 4번은 반대말. 그래서 3번이 정확한 정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리되니?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거부터 좀 끊을게요.